이야기. 순과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메스터리즈 14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영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근해공식에 얽힌 이야기들 쭉 살펴봤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남아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5차 방정식? 아니요, 일반 3차 방정식. 일반 3차 방정식. 식을 해를 두 개. 순중의 3차식으로 고칠 수 있었고, 해를 찾아내는 방법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렇죠. 이 순중의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세제곱근 n 더하기 루트 n 제곱 더하기 m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m 세제곱 의 꼴이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개의 근이야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근데 근해 공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근이 당연히 세 개가 세 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세 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근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얽힌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3차 방정식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3차 방정식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꼴이에요. 그래서 요 놈은 당연히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되죠? 세 개의 근을 가져야 되죠. 네. 그 세 개의 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인수 정리에 따르면 x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놈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거니까 x 빼기 1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겠죠. 네. 조리제법으로 이 3차항, 2차항, 1차항은 다 0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고 x 빼기 1로 나누는 거니까 1, 1은 1, 1은 1, 1은 1 해서 더하면 0이 되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길 x 빼기 1,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근이 x는 1이에요. 네. 당연히 x 1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죠. 나머지 두 근이 뭐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 이제 나머지 두 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놈은 판별식을 구해보면 판별식이 b제곱 네. 빼기 4ac 하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요 놈은 실근을 갖지 하나. 못합니다. 허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 허근이 뭐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에 의해서 x를 찾아보면 2a분의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아까 요 놈이죠. 네.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했었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었죠. 네. 허수의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두 개의 근 중에 하나는 이거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죠? A 더하기 BI가 한 근이면 A 빼기 BI라는 켤레 복소수도 네. 반드시 나머지 근 중에 포함되어 있어야 해.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 놈의 켤레 복소수가 얘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분은 똑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가 되고 허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분의 루트 3i가 되는 거니까 네.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i 하나를 오메가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하나를. 예. 그 중에 하나를. 예, 그럼 얘는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가 되겠죠. 아. 요 W가 아니고 그리스 알파벳 알파, 베타, 감마 이거 배웠었잖아요. 네. 거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대문자가 요거거든요. 봤어요. 예, 요것은 이제 기술에선 저항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고 요거의 소문자가 요거예요. 아하. W처럼 생겼지만 W보다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게 이렇게 그리면 아 오메가 오메가. 소문자구나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오메가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0의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 오메가는 세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0이 되는. 1이 되는 놈이에요. 아, 요방정식이 근이니까. 그렇죠. 오메가에 x 대신 오메가를 대입해서 식이 만족된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인하는 건 뭐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요거였잖아요. 요놈의 세제곱을 계산해 보면 돼요. 그러면 2의 세제곱 8 되겠죠. 네. 위에 있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의 세제곱은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가 될 거니까 그렇죠. 해보면 1 마이너스 2 루트 3i 루트 3i의 제곱은 3 곱하기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1 빼기 3은 마이너스 2 빼기 2 루트 3i가 되겠어요. 네. 요놈한테 한 번 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런가 봐요. 요게 제곱이 요거고 예. 그럼 정리한 게 얘고 그놈한테 한 번 더 곱해주는 네. 거니까 그러면 요렇게 곱해서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 3은 6i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2 플러스 잠깐만요. 제목 마이너스 2 빼기 2 루트 3의 i 그죠? 마이너스 1 더하기 여기 루트 3이죠. 루트 3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앞에부터 계산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여기부터요.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루트 3i가 되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에 i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고요.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2, 3은 6이 되죠.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 되고요? 지워지고요. 8만 남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이네요. 1이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린 뭘 알았냐 하면 요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이 오메가는 세제곱했을 때 뭐가 되고 1이 되고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안 거고요. 사실은 당연한 게 요거의 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한 거죠. 네. 됐죠? 네. 자 이제 근데 요걸 아는 방식이 하나 더 있는데 요 식에서 x제곱이 마이너스 x 빼기 2라고 똑같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아요. 아니다. 그거보다 한어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x 대신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그럼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양변에 오메가를 곱해 볼게요. 음.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좌변이고요. 네. 우변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네. 요 식에서 얘를 이쪽으로 넘긴 게 얘죠. 그러네요. 그놈이 뭐랑 같아야 돼요? 1이랑 같아요. 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신 문제로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하는 오메가라고 하자. 그랬을 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네제곱 더하기 그래서 오메가의 100제곱까지 다 더해봐. 얼마니?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게 오메가의 세제곱은 다시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러면 오메가의 네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잖아요. 네. 근데 얘가 1이니까 오메가 네제곱은 다시 오메가랑 오메가, 같아요. 오메가의 5제곱은 다시 오메가의 제곱이랑 같고 이런 식으로 3개씩 묶어서 똑같아지거든요. 그런데 요놈은 1부터니까 오메가의 0제곱이라고 보면 0부터 100제곱까지니까 총 101개예요. 네. 3개씩 묶으면 마지막에 2개가 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의 99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00제곱 요거는만 남고 앞에 건 다 0이에요. 이게 0이니까. 0을 몇 개를 더해도 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놈은 어차피 오메가의 세제곱의 33제곱이니까 그렇죠. 1이랑 같고요. 요놈은 그냥 오메가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는 오메가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0이니까 1 더하기 오메가는 얘 넘겼을 때 얘랑 같은 거예요. 어쨌든 지들끼리 계속 계속 돌고 반복적으로 계속 돌고 계속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고 돌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오메가는 뭔가 되게 중요한 놈 같아요. 그죠? 이해되죠? 네. 근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 이 오메가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오메가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라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넘겨주면. 근데 오메가가 아까 다시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계산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요. 빼기 2분의 2 얘는. 네. 그러면 1 빼기 2 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가 되거든요. 그럼 이놈은 오메가의 켤레복소수하고 어때요? 같네요.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이 사실은 오메가의 켤레하고도 어떻다? 같다. 예,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한 놈이에요.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것도 알았냐 하면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의 켤레랑 어때? 같다. 같다까지 안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최초의 우리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얘일 때 나머지 두 근을 어떻게 찾을 거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 x 대신에 요 a라 그러고 요거 b라고 할게요. 나눠요. 예. 오메가 a 더하기 오메가 제곱 b를 볼게요. 요 놈을 a, 요 놈을 b라고 보고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양변을 세제곱해주면 요 놈 세제곱한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그냥 얘만 남아요. 더하기 요 놈 세제곱한 것도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얘 세제곱만 남아요. 3배의 얘랑 얘랑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또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얘만 남게 되고 둘이 더한 건 x라고 뒀어요. 그래서 x의 세제곱 빼기 3배의 ab의 x 빼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요 놈을 3m, 요 놈을 2n이라고 치환했을 때 근해 공식이 만들어졌던 거 기억하죠? 네. 그래서 요 놈의 양변을 세제곱해도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한 근이잖아요. 그럼 얘도 한 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근 아까 이야기했죠. 오메가의 제곱이 바로 오메가의 켤레하고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면서 양변 켤레 취한 걸 생각해 보면 세 번째 근은 오메가 제곱 a 더하기 오메가 b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러면 근이 몇 개? 1, 2, 세 개. 3. 세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 하나를 실근을 얻게 되면 그놈을 이용해서 나머지 두 개 허근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두 개 허근을 얻는 과정에서 오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놈이었다. 그래서 오메가에 얽힌 이야기들이 문제들로 많이 나오게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사실 그 의미는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일반 3차식은 순중인 3차식으로 고쳐서 근 하나 찾고 이놈을 이용해서 나머지 두 개도 더 찾아내서 세 개의 근을 모두 찾아낼 수 있고 그 결과를 여기 다시 대입해 가지고 일반 3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예, 근해 공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이거 16세기에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틀거리들이 덧붙여짐으로써 완성이 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뭐였냐면 3차 방정식 근해 공식도 뭘 이용했어요? 사실 마지막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끌어냈었잖아요. 네. 4차 방정식도 사실 똑같아요. 어떻게든 이런 놈을 이용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해 공식의 4차 방정식 근해 공식까지가 이제 16세기에 완성됐다라고 보통 수학 역사학자들은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사람들은 몇 차 방정식? 5차 방정식. 그렇죠. 어쩔 거냐라는 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오차 방정식은 이런 꼴이겠죠. 그래서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거의 200년이 조금 넘는 긴 시간 동안 수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러한 형태의 일반 오차 방정식은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밝혀냈어요. 되게 간단하네요. 2차, 3차, 4차항을 몽땅 없애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호. 끝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치환이라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까지 밝히는데 300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걸 사람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붙였냐 하면 숨죽인 정도가 아니라 소금에 절인 오차식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까지 변형했는데도 일반 애가 안 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쯤 됐으면 뭔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방법이 안 보이더라라는 거죠. 과정은 찾았는데 아니요,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 거예요. 변형만 한 거예요. 변형만. 근데 그러면 이걸 만족한 x를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안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 거의 18세기에 이제 두 천재 수학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벨이라는 수학자하고 이 사람이 정확한 국제 기억이 안 나는데 노르웨이인가 아무튼 북유럽 수학자예요. 되게 가난한 고학생이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결국 폐렴으로 죽어요. 그냥 안타까운 게 이제 약혼자가 있었는데 조교수가 되면 생활이 보장이 되니까 돈 받으면서 연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조교수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기를 바랬던 거죠. 이제 논문 심사를 통해 조교수를 뽑았는데 이 사람이 활동하던 학교, 그러니까 국내 대학에 이 사람의 논문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게 흘러서 이제 독일의 모 수학자의 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수학자가 이 사람 빨리 우리 대학으로 초청해와라. 같이 연구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편지가 도착했을 때 이미 폐렴으로 사망한 이후였어요. 안타깝네요. 영양실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벨의 논문이 미완으로 남게 되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완성시킨 사람이 갈로아라는 프랑스의 수학자예요. 갈로아는 이제 18세기니까 프랑스 대혁명 시기예요. 그리고 열렬한 공화주의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왕당파의 이제 대척지점에 서 있던 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음한 시의 시장이었는데 왕당파의 모함으로 단두대형으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왕당파가 장악하고 있던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죠. 학교를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너무나 수학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수학을 연구하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더럽긴 하지만 귀족의 후원을 받는 건 지난번에 얼핏 언급했었잖아요. 그 귀족의 더러운 주머니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그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파리 공업대학에 시험을 치렀는데 이제 입학 시험이 교수들 앉혀놓고 강의하는 거였어요. 자신이 연구했던 거에 대해서 교수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였는데 교수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답답하네요. 너무 뛰어난 거죠. 그래서 교수들한테 지우개를 집어 던졌대요. 화가 난다고. 당연히 입학 시험 보고 있는데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공업대학을 포기하고 왕립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평생 연구비가 또 나와요. 근데 아카데미 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 하면 논문 심사였어요. 열심히 논문을 써서 보낸 거예요, 아카데미에. 근데 몇 달 뒤에 연락이 와요. 분실했으니까 다시 보내라고. 지금처럼 무한정 논문을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거 어떡해요? 자기 손으로 다 써서 보낸 거고 사본도 없었어요. 웬일이야. 그러니 다시 다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어이구야. 다시 써가지고 논문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 논문이 너무 난해하니까 왕립 아카데미에서 이거 평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독일로 보내요. 그 당시 이제 독일이 수학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독일의 모 교수한테 보냈는데 일설에 가우스 교수였다라는 썰도 있고 어쨌든 모 교수한테 논문을 갔는데 교수가 논문 심사 도중에 사망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었는지 아무튼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논문이 또 사라지네요. 예, 분실돼 버려요. 어떻게? 그러고 나서 이제 갈로아는 안 해. 연구 안 해. 이러고 프랑스 혁명에 그냥 뛰어들게 되고 왕을 암살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또 6개월 정도 하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와서는 거리에서 만난 여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여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열렬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여성이 누군가 다른 남자한테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 남성한테 결투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죠. 예, 결투하다 죽어요. 아, 젊은 나이에 또 세상을 뛰게 됩니다. 그리고 갈로아가 썼던 마지막에 갈로아가 썼던 논문에 어딘가에 있었군요. 예, 논문이 이제 나중에 찾아지게 되는데 논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일반 오차의 다항 방정식은 대수적인 방법만으로는 해를 찾지. 예, 일반율을 구할 수 없다. 이 식명이었어요. 그래서 근해 공식이 되려면 대수적인 방법만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에 대한 모든 논란이 완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1차 방정식 해법을 이용해서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까지는 완성이 되었으나 5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은 대수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예. 이게 귀납법? 역으로 아니요. 그거보다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또 대수학적인 스킬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갈로아로부터 비롯된 학문은 추상대수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사실 대학교 학부 이상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대단히 유명한 예. 뭔가가 있군요. 그렇죠. 이 안에. 그래서 5차 이상의 모든 다항 방정식은 근해 공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끝난 겁니다. 증명을 해냈으니 예, 그건 그렇죠. 예, 증명까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은 몇 차까지? 4차까지. 4차 다항 방정식까지는 근해 공식이 있으나 5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등 교과에서 배우게 되는 모든 다항 방정식의 이론 틀거리에서 조금 더 나간 거예요. 3차 이상의 근해 공식은 배우질 않는데 근해 공식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문제들 때문에 사실 좀 얽힌 이야기들이 재미있어서 같이 공유하고픈 욕심도 있었고 와우. 그래서 이제 대수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총정리를 와우.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요? 뭐 잊어버린 대로 가는 거죠. 뭐. 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럼 당연히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은 뭘까요? 뭔가요? 어차피 정확한 그는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수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심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근사값만이라도 구할 수는 없어 뭐 이런 거겠죠. 요새 이제 어림값이라고 하는데 예전 교과서에는 근사값이라고 했고 요새는 어림값. 어림값. 대략적인 값만이라도 알면 좋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얽힌 이야기들이 되려면 이제 해석학의 세계로 다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수학은 오늘까지로 정리를 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해석학을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해석 기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기하학 쪽으로 이제 좀 네. 트나요. 네.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